5월이 되고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교실에서는 부모님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때 어떤 활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겐 특별한 의미를, 부모님에게는 또 감동을 선물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어버이날 하면 좋을 활동 4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튜튜쌤과 가펠드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자,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어버이날 즈음이 되면 교실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하면 좋을 의미 있는 활동 4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어버이날에 실천했던 활동들 중에서요, 특히나 정말 큰 감동과 정말 의미를 주었던 활동들 4가지를 뽑아보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버이날 활동 추천 첫 번째, 부모님을 위한 칭찬 격려 비밀 미션 실천하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부모님께 비밀 미션이니까 들키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부모님이 기분이 좋을 만한 격려의 말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실천하고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활동은요, 아이들 중에서도 3학년에서부터 6학년 아이들이라고 하기에 딱 적당했어요. 제가 이 활동을 꽤 오랫동안 실천을 해왔는데 매년 반복해서 실천을 해도 아이들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부모님이 특히나 감동을 받아서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그런 활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단계별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선 1단계 지식 채널 2 엄마가 울었다 동영상 함께 보기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요, 이 비밀 미션을 일정 기간 동안 실천하는 교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떤 미션 실천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가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과정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펼쳐지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비밀 미션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냐 살펴보는 것이죠. 2단계 어버이날 맞이 부모님을 위한 칭찬 격려 비밀 일기 쓰기 프로젝트 안내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반도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부모님 위해서 비밀 미션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기록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좋느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결정하시기 나름이지만 저는 매년 2주 동안 실천을 했어요. 2주 동안 실천했을 때에는 물론 그냥 하기에 좀 부담도 적고 그러면서도 적당한 분량이 나와서 좀 선물하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때 실천을 하는데 아무래도 어버이날 맞이니까 어버이날 하면 떠오르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조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분들을 떠오르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하는 대상은 날마다 조금씩 달라도 괜찮다 정도로 안내를 합니다. 자, 3단계 그러니까 부모님 칭찬 격려 비밀일기 쓰기 양식 및 작성 방법 안내하기입니다. 작성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내가 격려의 말을 드리는 상황을 간단하게 적고요. 그 다음 2번째로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격려의 말을 해드렸는지 구체적인 말을 적고요. 3번째로는 그 격려의 말을 들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을 적고요. 맨 마지막 실천했을 때 나의 생각과 느낌 이렇게 총 4단계를 통해서 적도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자세하게 쓰면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 빠짐없이 꾸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깔끔하게 쓴다 할지라도 매일 작성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을 강조해서 안내합니다. 4단계 일정 기간 동안 빠짐없이 꾸준히 비밀 미션 실천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밀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빠짐없이 실천하면서도 부모님께 들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이들이 가방 한 구석에 잘 숨겨가지고 이 책자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들이 매일 등교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집에서 실천을 하고 간단하게 어디다 작성을 해놓은 다음에 교실에 와서 아침에 그거를 옮겨 적는 방식으로 실천을 하기도 합니다. 자, 5단계 그럼 꾸준히 실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버이날 때 선물로 드리기입니다. 선물로 드릴 때는요, 맨 마지막 쪽에다가는 내가 2주간 이 비밀 프로젝트를 실천했을 때 나의 느낌을 담아서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니까 간단하게 저 카네이션 예쁘게 접어서 이제 표지를 꾸미는 거예요. 꾸미고 부모님께 이제 5월 8일날 선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6단계 부모님께 답장을 받아서 다시 학교로 가지고 나온 다음 소감 나누기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거 선물로 받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이를 위해서 소감을 간단히 작성을 답장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다시 받아와서 아이들하고 이걸 2주간 프로젝트 하면서 어땠는지에 대해서 같이 소감을 나누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아이들하고 실천했을 때 구체적인 사례가 어땠는지 하나씩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했었던 가정에서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도 부모님들께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격려의 말을 해드렸더니 고마워 라고 부모님이 답을 해주셨네요. 아이도 갑자기 내가 이런 말 했는데도 부모님이 잘 받아주셔서 고맙다 라고 적었습니다. 또는 아이의 말 한마디 기분이 좋아지셔서 부모님께서 엄청 말을 길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러지는 않겠죠. 특히나 사춘기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정한 말을 하면 당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사례가 그렇겠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와, 엄마 정말 음식 잘 만든다 라고 했더니 엄마의 반응은 왜 그래 무섭게 였다고 하죠. 너무나도 재밌게 아이는 왜 무섭다는지 모르겠다 라고 반응을 적었네요. 저 이거 보고 엄청 웃었거든요. 또는 엄마 예쁘다 라고 말해줬더니 뭐 살 거 있어?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부모님께서 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당황스럽고 좀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낌을 적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요, 미션 초창기에는 계속 나와요. 하지만 2주간 미션이니까 아이들은 꾸준히 실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반응도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하게 된 사례들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의 사례들을 보시면 처음에는 왜 그래 무섭게 했던 부모님도 조금씩 아이가 하는 격려의 말을 받아들이십니다. 표정도 좋아지셨는지 아이가 느끼기에도 칭찬 격려가 일상생활이 되는 것 같다 라고 적어주었어요. 또는 처음으로 좋은 반응을 받은 것 같아서 아싸 라고 적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모아서 5월 8일날 선물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부모님들이 이제 답장을 적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부모님들의 소감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사례에서 살펴봤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던 학생의 부모님의 편지인데요. 사실은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라고 적어주셨죠. 그리고 어떤 부모님께서는 이런 미션을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우리 격려하면서 살자라고 답을 적어주신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에게 격려 선물, 감동을 선물할 수 있는 2주간의 비밀 프로젝트, 부모님을 위한 칭찬 격려 비밀일기 쓰기 선생님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어버이날 활동 추천 두 번째, 효도 쿠폰과 미래 쿠폰 만들기입니다. 효도 쿠폰이란 아이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션을 담은 쿠폰이에요. 뭐 예를 들어 사랑의 안마 쿠폰, 뭐 골고루 건강 쿠폰, 구두 닦기 쿠폰, 심부름하기 쿠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특히 웃음 보따리 쿠폰까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대충 짐작이 가시는데 웃음 보따리 쿠폰이랑 골고루 건강 쿠폰은 무엇이지? 좀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골고루 건강 쿠폰이란 음식을 골고루 다 편식하지 않고 먹어야 되는 쿠폰입니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에게 되게 효과적이죠. 그리고 웃음 보따리 쿠폰은요, 나의 장기를 부모님께 딱 보여드림으로써 부모님을 빵 터지게 웃게 만들 수 있는 쿠폰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미래 쿠폰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효도 쿠폰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미래 쿠폰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미래 쿠폰이란 미래에 내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을 상품권처럼 예쁘게 꾸며서 선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편지도 쓰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용돈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바로 제가 미래에 드리고 싶은 선물을 상품권으로 꾸며서 드리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저희 부모님 침대가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달급 받으면 꼭 저 침대를 에이스로 바꿔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딱 감사 편지와 함께 에이스 침대 상품권 딱 써가지고 선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빵 터지셨어요. 그래서 되게 기뻐하시면서 아유 우리 준선이 첫 월급 받을 날이 정말 기다려지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저에게도 동기부여가 됐고요.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엄청 큰 격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아서 매 우리 아이들과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 쿠폰과 미래 쿠폰 함께 감사 편지 함께 드리면 더욱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 추천드립니다.
어버이날 활동 추천 세 번째, 부모님 상장 만들기 활동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간단해서 저학년부터 고학년 애들까지 모두 다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개성이 드러나고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렸을 때 감동을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단계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상장 용지 준비하기입니다. 저희가 보통 상장 볼 때 그 금색 테두리 있는 그 양식 활용을 하잖아요. 그걸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출력을 하냐면 일반 얇은 A4 용지가 아니라 두꺼운 A4 용지 있죠. 그걸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상장 용지가 준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자, 2단계. 부모님께 감사한 점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브레인스토밍하기입니다. 물론 상장 용지를 딱 주고 바로 자 부모님께 드릴 상장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모두가 모인 상태에서 우리가 그동안 부모님께 받았던 것, 감사했던 것이 무엇일까 돌아가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한다면 아이들이 감사했던 마음이 더 깊어지면서 그 내용 바탕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또 깊게 감동적으로 아이들이 상장을 잘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돌아가면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3단계, 상장 이름 정하기입니다. 2단계에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했던 점을 떠올리고 이야기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께 이 상장을 드리고 싶어 하는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할 때 그냥 만들어보자라고 하면 조금 아이들이 난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시를 들여드리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저학년 중학년이다 라고 하면 뭐 최고 부모상, 만능제주꾼상, 아름다운 미소상 이런 식으로 뭐 맛있는 요리상 이렇게 부모님의 특징을 담아서 제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고학년이라면 조금 더 위트 있는 그런 제목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으로 끝나는 단어들 중에 재미있는 거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독특한 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인터넷에 상으로 끝나는 단어 이렇게 치면 재미있는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이 될 상, 크루아상, 착시현상, 조상 이런 걸 활용해서 부모님의 특징을 잘 나타내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면서 의미 있게 또 상장을 만들어냅니다. 4단계 상장 번호 적기입니다. 상장 번호는 보통 상장의 왼쪽 상단에 있죠. 거기다 특정 번호를 적는데 그거를 뭐 우리가 선물해드리는 뭐 5월 8일 날짜를 적을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님에게 특정한 의미가 있는 어떤 생신 날짜라든가 이런 걸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단계 이제 상장을 받을 부모님의 그 학년반 그 다음에 이름을 적는 거예요. 학년반과 이름을 적을 때에는 학년반 예를 들어서 부모님 뭐 47세다. 그럼 4학년 7반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니면 최고 학년 멋진 반 이런 식으로 적고 이렇게 성함 적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5단계로는 상장 내용 적기예요. 아까 3단계에서 상장 이름 정했잖아요. 그 이름에 맞게끔 내용을 쭉 풀이해서 위 상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드립니다 하고 본인 자녀 이름 적고 옆에다 서명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6단계. 이제 그 완성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리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간단하지만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릴 수도 있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감사한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개성이 담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강력 추천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년 아이들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어버이날 활동 추천 네 번째, 부모님 자서전 쓰기 활동입니다. 부모님 자서전 쓰기 활동이란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것을 글로 써서 선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어린 시절 부모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경험이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서전 쓰기 활동을 통해서 부모님과 좀 더 깊은 대화, 그리고 부모님의 과거부터 뭐 결혼 이야기라든지 현재의 삶까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과제가 바로 부모님 자서전 쓰기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인터뷰 질문들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부모님과 인터뷰를 하고 자서전을 쓰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질문은요. 엄마는 아빠는 어린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또는 어린 시절 엄마의 또는 아빠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저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적은 언제였나요? 저를 키우면서 기뻤던 적은 언제였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부모님께서 막 쑥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사실은 서로 많지 않다 보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 질문이 계속 될수록
정말 더 깊이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었고 순간순간 정말 뭉클한 감동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서전 쓰기 활동을 고학년 학생들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고학년이 되면 사춘기가 오면서 사실 부모님과 대화도 좀 덜 하게 되고 좀 갈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자서전 쓰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부모님과 깊이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어서 참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과 가까워지고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서전 만들기 활동 꼭 한번 해보시기를 선생님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에 하면 좋을 만한 활동 4가지를 추천해드렸어요. 어떤 활동을 해야 좀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신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